대단한 마무리 7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은의 동아리 회원 45명은 다음 그림과 같은 45인승 버스를 타고 현장학습을 가려고 합니다. 제비뽑기를 해서 버스의 좌석을 정한다고 할 때 좌석은 총 45인승이기 때문에 현우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45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현우가 가장 뒷줄에 앉게 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가장 뒷줄은 5자리이므로 가장 뒷줄에 앉는 경우는 5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가장 뒷줄에 앉는 확률은 45분의 5이기 때문에 9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잘 안 올라가네요. 자, A 주머니에는 1부터 4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가 들어있고 B 주머니에는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두 주머니에서 임의로 각각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카드에 적힌 두 수의 곱이 12일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잠시만요. 화면을 좀 돌릴게요. 화면이 잘 안 돌아가네요. 화면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됐습니다. 네. 상황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는요. 1부터 4까지 카드가 들어있고요. B에는 1부터 6까지가 들어있습니다. 각각 하나씩 뽑기 때문에 A에서 하나를 뽑는 경우의 수는 4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B에서 하나를 뽑는 경우의 수는 6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A에서는 뭐가 나오고 B에서는 뭐가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각각 얘기를 한다면 4분의 얼마 곱하기 6분의 얼마 이런 식으로 확률을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수의 곱이 12일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 수를 한꺼번에 생각을 해서 순서상으로 1,1, 1,2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를 여기서 4가지, B에서 6가지 해서 24가지로 보시고 경우를 순서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수의 곱이 10일 경우는 A가 1부터 4까지 있기 때문에 A가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이렇게 4가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A가 1인 경우는 B가 12가 나와야 하는데 B는 6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되지가 않죠. 그리고 A가 2인 경우는 B가 6이면 되겠고요. A가 3이면 B는 4이면 되겠고요. A가 4가 나오면 B는 3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총 3가지가 됩니다. A에서 하나 뽑고 B에서 하나 뽑는 경우는 총 24가지가 되는데요. 24가지 중에서 3가지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8분의 1의 확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할 때 다음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문제 확률은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분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이다. 이거는 맞는 거죠. 2번 확률 P의 값의 범위는 0부터 1까지다. 맞습니다. 3번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배웠죠. 이것은 P-1이 아니고 1-P라고 배웠습니다. 틀렸습니다. 3번이 답이죠.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이다.
아니죠. 맞습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0, 0이다. 맞지요. 따라서 답은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고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의 꼭지점에 점피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점피는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만큼의 길이를 정육각형의 변을 따라서 시계바늘이 도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윷놀이나 보드게임처럼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진다는 건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를 36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1, 1,2 이런 식으로 순서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점피가 꼭지점 F에 놓일 확률. 언제 F에 놓일까요? 자, 만약에 1,11이 나올 경우에는요. 첫 번째 한 칸 가고 그 다음에 또 한 칸을 가죠. 그럼 C에 놓이게 됩니다. 자, 이럴 때는요. 한 칸을 가고 또 한 칸을 간다. 따라서 이 두 눈에 한 만큼 가게 되는 거죠. 이 문제는 두 눈의 수의 합을 묻는 문제와 같은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F라는 것은 두 눈의 수의 합이 얼마일 때 도착하는 점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F는요. 두 눈의 수의 합이 5일 때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두 눈의 수의 합은 2부터 12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더 돌 수가 있겠죠. 한 번 더 돌아볼게요. 5에서 6, 7, 8, 9, 10, 11. 5 말고 11도 가능합니다. 12에 되면은 A로 돌아오고 다시 돌면은 12가 넘어가기 때문에 5하고 11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그 2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11이 될 확률을 묻는 문제와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합이 5가 되는 확률과 11이 되는 확률 아주 쉽죠. 경우의 수 따지는 방법 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7까지는 1만 빼면 된다 그랬죠. 5가 되는 경우의 수는 4가 됐었고요. 11이 되는 경우의 수는 끝에서부터 1, 이게 11, 12 이렇게 있을 때 끝에서부터 1, 2 이렇게 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2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5 또는 11이 되는 확률은 4 더하기 2, 경우의 수는 4 더하기 2, 6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 이쪽으로 와서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36분의 5 또는 11이 되는 경우의 수는 6이므로 확률은 6분의 1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1번)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중률이 각각 0.8, 0.7인 두 명의 사격 선수가 각각 한 발씩 표적에 사격을 할 때, 이 문제는요, 다른 문제와 달리 명중률, 확률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확률을 제시해주는 문제는 6건의 확률을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에다가 6건의 확률을 표시해주고 문제를 풀어야 잘 풀리죠. 자, 두 명의 사격 선수를 선생님이 A와 B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명중을 5라고 표현하고요. 명중하지 못하는 걸 X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두 명의 명중률이 0.8과 0.7이므로 명중하지 못할 확률은 0.2와 0.3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P가 바로 6건의 확률이니까요.
자, 문제를 읽어보시면 적어도 한 명이 명중할 확률입니다. 자, 적어도라고 하는 표현은 여사건을 이용을 할 때 문제가 쉽게 풀린다는 신호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한 명이 명중할 확률의 여사건은요, 모두 명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명중하지 못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명중하지 못하는 경우의 확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도 명중하지 못하고 그리고 B도 명중하지 못하는 확률은요. 0.2 곱하기 0.3이므로 0.06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사건의 확률이 0.06이므로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1-0.06, 즉 0.94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 상자에는 흰 공 4개, 검은 공 1개가 들어있고,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상자에는 흰 공 4개, 검은 공 1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B 상자에는요, B 상자에는 흰 공 2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습니다. 두 상자에서 각각 1개의 공을 뽑을 때, 그럴 때 경우의 수는 5가지, 그리고 5가지가 나오죠. 이럴 때 흰 공과 검은 공이 1개씩 뽑힐 확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1개씩 뽑힐 확률이니까요, A에서 먼저 흰 공이 나오고, 그리고 B에서 검은 공이 나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 A에서 검은 공이 먼저 나오고, B에서 흰 공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 2가지 경우를 모두 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각자 확률을 구해서 그리고기 때문에 곱하기로 연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 A에서 흰 공이 나오는 확률은 5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B에서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5분의 8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 A에서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5분의 1이고, 그리고 B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은 5분의 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위에 1번을 잘못 계산했네요. 죄송합니다. 왜냐면 여기 잠시만요. B에서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5분의 3이죠. 그래서 여기 3으로 바꾸고 4, 3, 12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어서 밑에 거 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A에서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5분의 1, B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은 5분의 2, 그래서 곱하면은 25분의 2가 됩니다. 따라서 이 2가지 경우를 더하면 25분의 14가 됩니다. 답은 25분의 14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찍고요. 나머지 뒷부분 영상은 다시 다음 영상에서 풀도록 해보겠습니다.